자, 이번 시간 도시공개시설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개시설 부분, 이 부분도 이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 도시공개시설은 국토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한 50여 개 이제 됩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되게 되면 그 결정된 이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종류, 도로를 설치를 할 것이냐, 또는 철도를 설치할 것이냐, 이와 같은 이제 종류하고, 그 다음에 명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은 이제 주로 사업의 이제 명칭입니다. 그리고 위치, 어디다가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규모, 도로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를 설치할 것이냐, 이와 같은 이제 관련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때 대상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하고 기반시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주로 그냥 이름, 명칭이고, 종류하고 명칭하고 위치하고 규모, 이와 같은 이제 내용이 도시군관리로 이제 결정이 되면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시설을 법에서 이제 부를 때는 용어가 도시군계획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란 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건 일단 규모가 적은 그와 같은 시설이고, 또한 시장구수뿐만 아니고 민간도 설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과 관련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없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주차장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그리고 공개공지,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소규모에도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꼭 설치할 그와 같은 이제 필요성이 없는 그와 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도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되지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의 설치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도 국토개법상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이제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원래 이제 공동구는 지상 등에 이제 설치가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지하 부분에 공작물을 설치를 해서 해당되는 이제 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시설물 이름이 공동구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니까 이제 전력이라든지 통신, 뭐 전화라든지 이런 건 전봇대를 통해 가지고 각각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봇대가 지상에 설치가 되게 되면 사람이 통행하거나 뭐 차량 통행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전기나 통신 시설을 지하 매설물을 설치를 해서 지하에서 관리를 한다. 그다음 가스나 뭐 수도나 뭐 열 공급 이와 같은 시설과 관련해서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함께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하에 이와 같은 이제 각종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그와 같은 시설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등과 관련해서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가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는 설치와 관련해서는 각종 개발과 관련된 개발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를 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부지 이제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장구수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종 이제 사업가에서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면적 기준 잘 기억하셔야 되고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정비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구역과 관련해서 사업부지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자하고 그다음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용 예정자 이렇게 놓는데 공동구가 이제 설치가 되면 시설을 사용할 그와 같은 이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대상 시설을 이제 점령할 거고, 그 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KT라든지 SK 이와 같은 사업 시행자가 점령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시설물 설치를 할 때 비용은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각각 부담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가 되게 되면 반드시 수용이 돼야 되는 것. 반드시 이제 수용이 된다는 건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여기 들어가야 할 각종 이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시설과 관련해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그리고 쓰레기 수송관, 그리고 가스관, 하수관,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나와 있는 시설이 일단 공동구에 수용돼야 할 시설인데 그 중에서 가스관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관, 여기 이제 두 가지는 공동구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협의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까지는 의무적으로 수용돼야 되는 거고,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서 2번 정도 출제되는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좀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동구 설치하고 의무적 수용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에 이제 점용하고 사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의 이제 점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 시장군수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장군수면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점용이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후발 사업자가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뭐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할 때 해당되는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나중에 후발적으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설치 비용을 이제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점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면 시장군수, 즉 점용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점용료 등과 관련해서 또는 사용료 등과 관련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군수, 즉 관리자의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후발 사업자가 점용이나 사용하고자 할 때, 이때가 이제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 관리하고 이제 운영. 공동구 이제 설치는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설치를 끝난 후 관리하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는 설치까지만 하는 거고, 그 이후 공동구 이제 관리하고 운영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관할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군수가 한다. 이거 이제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비 이제 관리비 부담은 점용자가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가 공동구 관리와 관련해서 안전 관리 등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제 관리를 하고 이때 이제 공동구 안전 유지와 관련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안전 유지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수립 단위는 5년마다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안전 유지 관리 계획 관리자면 이제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수립단이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 이게 이제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5년마다 이제 수립 시행을 할 때 공동구와 관련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안전 점검은 내용이 다시 정기 점검, 정밀 점검, 그리고 긴급 점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년 뭐 1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 점검은 특히 1월 1일을 기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정밀 점검은 2년마다, 긴급 점검은 필요할 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일단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거기서 이제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인데, 안전점검이 다시 이제 세 가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입니다. 특히 이제 정기점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6개월에 1회 이상이고, 그 다음 이제 정밀점검은 2년입니다.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비용 부담입니다. 관리비 비용은 일단 공동구 점용자가 이제 관리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공동구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이제 광역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관할 구역이 2개 이상 걸쳐서 설치가 되거나 또는 그 해당된 기반시설을 관할 구역 2개 이상이 공동으로 이제 이용하는 그와 같은 시설이 광역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철도라든지 또는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자,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2개 이상 걸쳐서 이제 설치가 되죠. KTX 같은 경우 전국 단위로 해서 설치가 되니까 광역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도 인천국제공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전 지역에도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광역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광역시설과 관련해서 일단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설 설치하고 관리인데, 광역시설 설치하고 관리도 기본적으로 도시공계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 그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설 설치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관할 구역의 장이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제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이제 매립장 이런 시설이 협약 체결 또는 협의회 구성, 특히 협의회 구성 수도권일 때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 관련해서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협약 체결이 되지 않거나 협의회 구성 등이 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군이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 같은 도 내일 때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인데 같은 도 안에 있는 시하고 군 등의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만약에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는다. 이때는 도지사가 직접 설치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철도 KTX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라고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시설은 일단 설치하고 관리는 여러분들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미 정도, 그 정도만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시군계획설 사업입니다. 도시공계 사업이니까 주로 도로 설치와 관련된 그와 같은 이제 사업이 도시공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계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 설치 등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 결정이 되면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되는 거고, 도시군계획설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이제 도시군계획설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게 되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설치를 하고자 하면 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재원 조달, 즉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리고 이제 수용 등을 하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3개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1단계, 2단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3년 이내 실시할 그 같은 계획은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후 실시가 될 계획은 2단계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 시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는 원칙은 도시공개 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정청이면 관할 구역의 장, 뭐 특별시장, 강연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시장군수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성격이 행정청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인 이제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이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 공공기관,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이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도로공사 이와 같은 이제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민간, 민간도 도시공개 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 설치할 때 민자 고속도로가 있죠. 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자 하면 여기 해당되는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지정은 일단 원칙은 행정청이 사업 시행이 원칙이고, 공공기관이거나 민간일 때는 여기 이제 각각 해당되는 관할구역의 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개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그 실시계획은 도시공개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실시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실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사업 시행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 사업 설계 부분, 이게 들어가는 게 실시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이 아닌 사업 시행자, 즉 공공기관이나 민간 또 시장군수일 때는 각각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장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또 인가가 이제 되게 되면 인가된 내용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작성, 인가, 그리고 고시가 돼야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가 되고,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가 돼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 일단 고시에 법적인 이제 성격이 중요하니까 잘 응용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실시계획 고시가 된 이후 그 다음 수용이나 또 사용 등을 통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해서 공사가 이제 끝나면 공사 완료와 관련해서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도로 설치 등과 관련해서 공사 완료가 됐다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도시공개익수 사업 의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개 사업은 도시공개시설, 즉
도시공관리계획에서 결정된 그와 같은 도시공개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업이 도시공개시설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게 되면 이방권자는 원칙은 이제 3개월 이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예외적으로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예외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제가 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공개시설 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기는 여기 이제 3개월이 아니고 2년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여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1단계는 일단 빨리 시행하는 거. 여기서 이제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건 3년입니다. 3년 이내 시행될 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이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시행될 건 2단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안권자니까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입안권자죠.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장관하고 그 다음 도지사도 예외적인 입안권자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누가 수립하냐 이 부분 출제가 되면 국토교통장관하고 도지사도 입안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관할 구역의 장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시도지사, 또 대도시장 의견 듣고, 그리고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의 각각 의견을 듣고 각각 단계별 집행계획을 입안하고 그 내용을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내 시행이냐 3년 이후냐 이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두 가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2단계 포함되어 있는 것, 즉 3년 이후에 실시하는 2단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매년 검토해서 1단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때는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 시행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행정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정청이라는 건 입안권자가 이제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원칙적인 이제 사업 시행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있어서 도시공개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공개시설, 도로 등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가 되는 경우, 그래서 만약 이제 서울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다.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할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 인천 이와 지금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구성이 되죠. 이때는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 누가 되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원칙은 협의에서 사업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만약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하자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됐으면 사업 시행은 서울특별시장이 사업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두 개 이상 이제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설치할 때는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은 법 규정상 허용이 안 됩니다. 공동 시행은 허용이 안 되고 협의해서 이제 지정하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급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 내에서 관할 구역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도지사가 그 다음 두 개 이상의 이제 시도, 광역자치단체 거쳐 있다.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 여기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안 됐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관할 구역의 장이 사업 시행자고 만약에 이제 협의 두 개 이상이 이제 걸치면 사업 시행자 협의에서 이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협의가 되지 않았다. 공동 사업 시행 허용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행정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 구역의 장이 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도지사가 또 사업 시행하는 것 이와 같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각각 자기가 이제 관련된 사업이며 도시공개사 직접 시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층이 아닌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줄여서 자, 비행정층이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행정층이 아닌 기관이 사업 시행하려면 각각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분수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각종 이제 공공기관하고 여기서 뭐 공공기관이면 주택공사나 뭐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가 되는 지방공사 이와 같은 이제 기관하고 그 다음에 민간 이와 같은 경우가 행정층이 아닌 사업 시행자고 자, 이와 같은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되고자 하면 해당되는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각각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지정과 관련해서 조심할 건 특히 비행정층의 사업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민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대건설이 민자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 이제 민자고속도로니까 도로 개설이니까 도시공개수 사업입니다. 자, 근데 이걸 건설 자체를 원래는 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때 이제 지정 받을 때 거기에서 요건과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업 시행자는 해당되는 이제 사업 부지에 도시공개액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3분의 1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업 부지의 토지 소유자 전체 토지 소유자 수 중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특히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소유와 관련해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현대건설이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3분의 2 직접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 전체 총수 머리 숫자 기준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 직접 소유를 해야 되고,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고 사업부지를 3분의 2 이상 직접 소유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 전체 중에서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어서 이제 시험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비행정청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각종 처분했을 때 행정심판은 누굴 대상으로 하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뭐 주택공사나 또는 현대건설이 담장 등을 철거를 한다. 여기 이제 철거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때는 주택공사나 아니면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행정심판은 지정한 사람, 지정권자, 지정한 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도사나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도시공계획설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